또 제가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확통과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를 특강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참 익숙합니다. 예, 예, 예. 자, 일단 사건이 있어, 사건. 자, 사건은 뭐야, 사건? 사건이 뭘까?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시행이라는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사건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시행이라는 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야. 어떤 행동. 봐봐, 지금 젤리를 지금 하나 꺼내는 행동을 했잖아, 그죠? 젤리를 꺼내는 행동이라는 게 시행이고 사건이라는 건 거기서 저 맛을 뽑는 것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확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젤리를 뽑는 게 시행이고 거기서 특정한 색깔이 나오는 게 바로 사건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경우의 수는 뭐냐? 그럼 내가 그 색깔을 뽑는 경우를 쓰는 거야. 그럼 저기 안에서 뭘 찾으면 되겠어? 그 색깔에 해당하는 젤리의 개수를 세면 그게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제 한 번 뽑는 게 있고 뭐 여러 번 뽑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마다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하나 뽑는 거는 뭐 굳이 뭐 법칙 같은 게 필요 없는데 자, 이 뭐 여러 개를 뽑는다든가 뭐 일정한 규칙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렇게 뽑는 경우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어. 공통수학 2를 들은 학생은 합의 법칙이 뭐라는 걸 아셔야 되냐면 바로 합집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기억나요? 저번 주에 했던 거야, 특강님.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교집합을 뜻해요. 그러니까 합집합은 합치는 거, 교집합은 겹치는 거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마다 어떻게 나오냐? 합의 법칙은 문장에서 또는이라는 말이 붙어요. 또는 or. 요즘 참 이게 막 저기 막 많이 가시는 것 같아. 좀 사건 사고 많은 것 같아요. 자, 곱의 법칙은 그리고라는 말이 붙어요. 그리고 and. 그리고 말이 붙어.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케이스를 아무튼 더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두 개의 케이스를 곱해주면 되는데 자, 요건 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A와 B가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생각하면 돼요. 얘는 둘 다 고를 수 있는 거야. A와 B를 동시에 고를 수 있다. 이건 동시에가 좀 중요한 키포인트고 이거는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젤리를 먹거든. 지금 젤리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 3종류가 있잖아. 그죠? 그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은 그 젤리 있는 걸 다 더해야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니까. 근데 뭐 맨 새로운 저 젤리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고 저 플레이 젤리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두 경우를 둘 다 동시에 고르는 거잖아. 하나하나 골라서 동시에 뽑는 거니까 그 경우는 곱하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합의 법칙은 동시에 못 뽑아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이런 느낌인 거고 곱의 법칙은 둘 다 동시에 하나씩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야, 갑자기 파스타랑 돈가스가 있어. 370쪽에. 파스타, 돈가스, 파스타 뭐 좋아하시나요? 파스타. 알리올리오. 또. 맞다. 나 그 얘기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좀 제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친구랑 스시 무한리필집을 갔고요. 그 전주에 금요일에는 제가 육회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놀리시는 거죠? 어? 놀리시는 거죠? 뭘 놀려? 배고프면 사퇴하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너희한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 육회 비빔밥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해준 것 같아가지고. 그 충대에 보면은 그 교반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교반. 그래서 그 교반에 가면은 이제 그 비빔밥 종류를 1인 1메뉴를 시키고 거기다 이제 육전과 이제 된장찌개가 나오는데 그때 너가 빠졌구나 그때. 그래서 다른 애들은 얘기했었어. 아무튼 재밌는 얘기 같은 거. 오 그치. 공부에 죽을 뻔했는데. 나 어제 공연하면서 그때 이게 그때 또 과거 기억이 나잖니. 또 육회비빔밥 또 하면은 그지. 나 육회비빔밥 먹고 맛있더라고 육회비빔밥. 역시.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때 너무 많아.
그게 너무 많네. 그지? 너무 많지? 이거 뭐 하루하루 가면 되니까.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373번을 3쪽에 해야 되는데 근데 요것도 하나가 있구나. 그러네. 잠깐만. 자, 요거는 하고 가자. 요거는 좀 해보자. 요거 그 바이블 플러스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요런 게 있어. 자, 예시 문제. 그러니까 A와 B와 C가 자, 각각의 모자를 쓰고 와요. A 모자, 자기 모자를 쓰고 왔어. 자기 모자를 다시 어디다가 그 옷걸이에다 걸어두고 다시 모자를 썼어. 모자 썼을 때 서로 다른 모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 다른 모자를.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있어요. 사실 원래 이거는요. 자기의 모자가 아닌 서로 다른 모자를 쓰는 경우는 이거는 원래 그냥 노가다에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합의 법칙도 아니고 곱의 법칙도 아니에요. 그냥 노가다에서 풀어야 돼. 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A가 쓸 수 있는 거 뭐 또는 뭘 써야 돼? B 또는 C를 써야겠지, 그지? 그 다음 B를 썼으니까 남은 건 A, C니까 B는 C를 쓰고 C는 A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A가 C를 썼으면 B는 A 또는 B를 써야 되니까 무조건 A, B밖에 없겠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몇 가지의 경우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오케이? 근데 이제 숫자를 좀 늘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영도로 푸는 방법이 있어. 자, 이번에는 A, B, C, D가 있어요. A, B, C, D. A, B, C, D. 자, 처음에 A가 쓸 수 있는 거 뭘 쓸 수 있어? B, C, D를 쓸 수 있지, 그지? 그 다음 B는 B를 썼어? 그러면 A, C, D 남았으니까 B는 뭘 쓸 수 있니? 뭐 다 쓸 수 있지 뭐. A도 쓸 수 있고 C도 쓸 수 있고 D도 쓸 수 있죠. 됐니? 그러면 자 A를 썼으면 A, B 썼으니까 얘는 무조건 DC가 돼야 되고 BC를 썼으면 무조건 DA가 되고 BD를 썼으면 무조건 AC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C를 썼어. 그러면 ABD 중에서 얘는 AD밖에 못 쓰, B 못 쓰니까 AC 썼으면 뭘 써야 돼? DB가 되겠죠? 이해되니? 서로 다른 거 써야 돼서 CD를 썼으면 얘는 A, B 또는 BA가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D를 썼으면 얘도 A, 그 다음 C를 써야겠죠? 그지? AD 썼으면 얘는 BC, 그 다음 AD니까 여기 AB 또는 B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이걸 그때그때 노가다 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때그때 노가다 하기 힘들어서 일단은 뭐 이거 3개짜리는 쉬워, 2개. 사실 4개짜리도 쉬워, 9개. 근데 이게 5개로 되는 건 거기 있어. 5개 몇 개라고 돼 있어? 5개는 44개예요. 44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몇 개에서 몇 개를 도려낸다 그렇게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서 풀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수영도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라도 문제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해서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지금 개념 체크 1번, 2번 요거 2개 다 해봐요. 자, 대표유지 1번이요. 자, 1번.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2개의 주사위니까 일단은 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6가지인데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래. 더해서 6의 배수니까. 자, 6의 배수는 그냥 일단은 뭘 생각해야 돼요? 6의 배수니까 6, 그 다음에 12밖에 없죠? 더하는 거니까. 왜? 주사위니까 1부터 6까지밖에 안 나와서요. 자, 6이 되려면 여기다 써보면 돼요. 1호, 2, 4, 3, 3, 4, 2, 5, 1에다가 6, 6 총 몇 가지가 되겠어? 6가지가 되는 거지. 뭐 이건 합의 법칙이에요. 더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2번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에서 뭐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야. 자, 1부터 50까지에서 3의 배수. 자, 이거 좀 팁인데 이렇게 1부터 50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50이라는 숫자에서
질문할 거 있어? 있어. 내일 와서 하자, 내일. 오케이. 자, 이게 1부터 시작하는 숫자가 있으면 이 50을 뭐로 나누면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바로 3의 배수의 개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혹시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부터 시작하면 돼? 이렇게 3 곱하기 1, 9단 3단을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50 근처에 있는 것 중에 3의 배수가 뭐가 있냐? 바로 3 곱하기 16인 48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몇 개? 16개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8의 배수죠. 자, 8의 배수도 결국 8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 8, 6에 48, 6개까지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겹치는 게 생겨버려. 뭐가 겹치니? 바로 공배수인 24의 배수가 겹치겠지, 그지? 그거는 뭐랑 뭐가 있어? 24랑 48 두 개가 겹치니까 원래는 16 더하기 뭐? 6 마이너스 겹치는 걸 빼주면 되는 거야. 자, 요게 바로 뭐냐?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거 이제 공수 2에서 하는 건데 결국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자,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게 되면 이 가운데가 두 번 더해져요. 두 번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겹치는 걸 한번 도려내 주는 거야. 그래서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거기다 써놔. 요 그림 그려놓고 겹치는 거 한번 뺀다. 이거 좀 공동 수학 2를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 경우의 수 부분에서는 요걸 좀 써먹을 거라서 요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1-1번, 1-2번까지 요거 두 개 해봐. 배수는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1부터 모식갱이라고 하면 그 끝에 있는 숫자를 나눠서 몫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3 곱하기 모식갱이부터 뭐까지 나오는지를 체크해서 해도 괜찮아. 이건 이제 사실 수열의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라고? 수열. 수열의 개념인데 이건 대수에서 배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열을 배우는 거니까 일단 알고만 계셔. 자, 와, 대표이지 2번.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원래 나중에 가면은 그 저걸로 풀어야 돼. 원래는 요거 그 중복 조합으로 원래 풀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얘가 저기 모든 항의 개수 x, y, g라고 하는 항들의 개수를 다 바꿔놓음으로 해서 그냥 대입해서 풀 수 있게 문제를 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푸는 방법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의미 아닌 정수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0부터 대입해서 요렇게 자연수까지 나아가는 거야. 의미 아닌 정수니까. 자, 그리고요. 자, 개수가 큰 것부터 대입해서 요렇게 작은 걸로 내려가면서 풀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먼저 뭐 g가 얼마라고 가정하자. g가 얼마라고? g가 0이라고 가정하고 왜? 의미 아닌 정수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x 더하기 2y가 10이라는 숫자가 되고 그런 다음 이제 두 개는 이제 바로 생각할 수 있잖아. 두 개는 0이면 10 이렇게 바로 이제 쓰면서 가는 거야. 순서상을 1이면 8, 2면 6, 3이면 4 이렇게 쓸 수 있잖아. 4면 2, 5면 0 이렇게 하면 벌써 g가 0일 때 몇 개의 순서상이 생기는 거야? 6개의 순서상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거야. 이거 이제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저기 뒤에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자, g가 1이라고 하면,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저기, 이제 아는 동생이 얘기했죠. 걔가 내 유튜브를 본다는 거야. 저기 수학 선생님이거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유튜브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네가 왜 내 걸 보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요즘, 그러니까 자기보다 그래도 내가 저기 선배니까, 요즘 어떻게 학원에서 가르치는지를 좀 자기가 알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걔가 얘기하는 거야. 쌤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이제 형은 왜 이렇게 저기 드립을 많이 치냐고. 그래서 사실 그 녹화된 드립은 절반도 안 된다. 핑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 수업 준비를 이렇게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드립을 준비를 한다.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모든 체험과 모든 경험을 통해서 무슨 드립을 쳐야 되는 그걸 고민하지 내가 수업 내용을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거든. 아무튼 네 그랬어요. 이제 만나가지고 아니 형은 왜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지 뭐. 내 유튜브 본다니까 걔도 아마 열심히 저기 그 드립 공부하겠지. 근데 또 걔는 또 드립을 치진 않고 화낸대.
근데 그 남자 학교원 남학교라서 화내면 애들이 좋아한대. 그래서 뭐 그런 병신 같은 게 다 있나. 아니 화내는 걸 좋아하시면 어디 있어 그게. 아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넘기했는데 난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화내는 걸 좋아하는 아니 뭐 화내는 걸 내가 얘가 웃기게 화내나? 그랬긴 했어. 아니 뭐 미치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적당히 웃겨야 되는데 그지? 세 개. 그다음 야 진짜 내가 풀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약간 와전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씩 지가 이렇게 그 지를 0부터 하나씩 차례로 대입해서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되는지를 간단히 추려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만드는 거야 이렇게.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끝이야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6개, 4개, 3개 하나를 더하니까 얼마? 총 14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여기서 보면 이거 풀이 있는 거 나대로 해. 알았지? 이렇게 하면 진짜 못 알아쳐먹어. 뭔 개소리야, 그지? 이건 알게 하지 마. 자, 그다음 이제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도. 자, 2x 더하기 y가 7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또 자연수예요. 자연수 xy. 자, 자연수 xy인데 자, 이제 여기서 대입을 해봐야죠. 7 이하니까 이것도 그냥 뭐로? x 개수가 높은 것부터 대입하는 게 좀 이득이다. 그러면 1이면은 y가 뭐 이하가 돼요? 5 이하가 되니까 1부터 5, 5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x가 2가 되면 y가 2, 4니까 y가 3 이하니까 3개가 되고요. x가 3이면은 y가 1 이하니까 1개가 돼서 더하니까 몇 개? 9가지가 되는 거예요. 쉽죠? 옆에 거 해봐. 옆에 거. 저 2-2번까지 하죠. 이것도 방정식 부등식이니까. 여기는 뭔가 되게 라이트하지 않니? 되게 가볍죠? 예. 왜 안 가벼요? 안 가벼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중학교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썼죠? 경우의 수를 확률 그때 하고 지금 공통수학 1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이제 선택 과목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확통은 이제 교과과정상 이제 문이과 공통이 되었고요. 문이과 공통이 되었고 그래서 학교마다 2학년 때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과로 진학을 한다 싶으면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2학년 때 확통을 할 거예요. 왜냐면 3학년 때 미적분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때 확통을 거의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가끔 3학년 때 하는 학교들도 있긴 한데 세고라든가 청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확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앙여고나 아니면 흥덕고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확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수능 또 바뀐다 하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막 갑자기 바뀌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적어도 그 올해 무조건 결판이 나서 공지가 돼야 너희 때부터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얘기가 지금 논의 단계에 있는 걸로 보면 너희 때는 수능 형태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올해 고3 애들이 마지막이에요. 올해 고3 바뀌는 교육과정 마지막. 그래서 올해 애들은 재수를 무조건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지금 재수해버리면 아예 지금 그 시험 보는 것 자체가 그냥 다 공통으로 보는 거야. 문이과 공통으로 확통까지만 보는 거야. 그럼 이과 애들이 입장에서는 좋지. 근데 문과 애들 입장에서 손해인 거지. 문과 애들은 재수 못 해요. 그거는 본인 감당해야지. 재수 안 해야지 그러면.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변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래서 올해 2학년 애들이 제일 불쌍하지. 제일 처음이잖아. 지금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제일 처음이고 제일 첫 수능 바뀌는 것도 막 그래서 좀 혼동스러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고2, 고1 이렇게 2개년치의 기출은 쌓이는 거라서 수능에 대한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또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기출 문제, 그러니까 내신 기출도 2년치가 쌓이는 거니까. 자,
3번을 보시면요. 자,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고. 자, 소수가 뭐야? 약수가 두 개인 거. 그치? 1과 자기 자신인 그 소수요. 그러면 이게 자릿수에 오는 거는 뭐가 와야 돼? 한 자리만 와야 되니까 2, 3, 5, 7밖에 없겠죠? 그치? 네 가지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의 자리는 홀수 1, 3, 5, 7, 9가 올 수 있으니까 5개라서 총 20가지의 자릿수가 될 수 있다. 자연수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 2번은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x 더하기 y를 전개한 항의 개수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 여기서 하나 뽑을 수 있잖아.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여기에서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곱하면 그게 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그냥 뽑아서 곱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네. 그러면 3-1, 3-2 이렇게 해봐. 자, 다음은 대표이제 4번이요. 자,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좋냐면 자, 이것도 뽑는 방금 했던 거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그 주머니에서 하나씩 뽑는다. 요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 일단 이것을 우리가 소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8, 9, 70이니까 2가 3개, 3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이 2인 이 저기 거듭 제곱으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2의 0제곱부터 2의 0제곱 너 이거 안 배웠구나. 1부터 요렇게 2, 그 다음 2의 제곱, 2의 세제곱까지를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거야. 밑이 소인수 2를 통해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숫자가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는 거고 3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1, 3의 제곱 몇 개를 뽑아낼 수 있는 거야? 3개 중에 하나를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얘네 둘은 서로 중복되지가 않잖아. 그래서 2로 만들 수 있는 약수 중에 하나 뽑고 3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 중에 하나 뽑아서 2개를 해주면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때는 그냥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하는 걸 한 건데 그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수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개수를 각각을 구해서 곱해준다라고 보면 되고 자 2번 보면은 72와 108의 공약수의 개수야. 공약수는 뭘 구하면 되겠어?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바로 공약수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2로 나누니까 9가 되고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돼? 36이죠? 그거는 4, 9, 36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서 약수의 개수가 3 곱하기 3이라서 총 9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70. 왜 이래. 270. 자, 3번은 270 중에서 3의 배수야. 그러면 요건 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3을 뭐 하나 들어가나 2개 들어가나 3개 들어가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아예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뭐냐면 270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3의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거든요. 그러면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걸 다 도려내도 3의 배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의 약수의 개수는 2 곱하기 4 곱하기 2, 즉 몇 개야? 16개인데 그럼 3을 아예 도려내는 거야. 그럼 2랑 5로만 약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몇 개를 빼주면 돼? 4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3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3에서 꺼낼 수 있는 건 3의 몇 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세제곱을 꺼낼 수 있으니까 얼마? 2 곱하기 3개 곱하기 2개에서 12개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상관없어. 알았지? 어떻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3번 같은 경우가. 자, 그래서 지금 4-1번과 4-2번을 하는데 홀수 요거 헷갈리면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 홀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4-2번의 홀수는 그냥 짝수를 아예 안 뽑으면 돼. 그러니까 2의 배수를 아예 안 뽑으면 된다는 거야. 홀수라면은 그냥 2에 대한 거, 2의 거듭제곱을 아예 안 뽑으면 돼. 아이,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돼? 서울로 가면 되는 거 아니요, 그지?
물론 도로에서 고라니만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로에서 고라니만 안 만나면 되는 거야, 너희들도. 그래서 그 특히나 저기 어디야, 그 저기 금호원류 거기 그 지나갈 때 꼭 말씀을 드려. 아빠 여기 근처에서 누가 어떤 쌤이 그 우리 학원 쌤인데 지나가다가 고라니를 쳤대. 고라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더래. 그러니까 조심해라고 얘기해, 알았지? 일생일 때 단 한 번도 없으리라. 진짜 최초였지,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디서 못하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지 마, 알았지? 간접 너 심지어 나 옆에 타고 있었는데 나는 보았어. 고라니 내가 소리 지르면서 쳤다니까? 고라니 하면서 쳤다니까 그때? 그 녹화본이 있어 블랙박스에. 그래서 저번에 딱 그 진쌤이 보여줘가지고 블랙박스 보는데 내가 고라니 하는 순간 치더라고. 그래서 고라니 이 새끼. 자, 아무튼 도로가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난 미치겠다. 어떻게 이게 내가 드립을 끊을 수가 없다. 어떡하냐. 자, A에서 C까지는 2개. 그 다음 B까지는 몇 개? 4개의 길이죠? 이렇게 4개의 길이 있고, B에서 D까지는 3개의 길이 있고요. C에서 D도 3개의 길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중간에 뭐 지름길 같은 건 없네요. 자, 일단은 A부터 D까지 가는 건데, 지금 보니까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 번 가면 돌아가는 거 없어. 그냥 한 번 가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크게 2가지죠.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가는 방법이 있고, A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를 가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나뉘어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거는 몇 가지? 4가지고, B에서 D 3가지고요. A에서 C까지 2가지, C에서 D까지 3가지. 그래서 나온 2개의 결과를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민지와 승현이가 A 지점을 출발해서 D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야.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거점은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민지랑 승현이가 있는데, 자, 이걸 1번 루트, 이걸 2번 루트로 할게요. 민지가 1번 루트로 가면 승현이는 무조건 2번 루트로밖에 못 가요. 왜? 한 사람이 간 지점을 못 간다 했으니까. 그러면 민지가 2번 루트로 가면 승현이는 1번 루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민지가 1번 루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코스의 경우는 12가지예요. 승현이는 6가지겠어서 곱해주니까 72야. 왜? 곱해야지. 둘 동시에 가는 거잖아. 그죠? 각각 길을 가는 거니까. 근데 둘이 순서 바꾸는 건 그냥 여기다 2배 하면 되니까 144가지가 되는 거다라는 거야. 은근히 수학 공부하다 보면, 이 경우에서 공부하다 보면 144가 은근 나름 자주 나요. 24, 뭐 144, 72 이런 거 잘 보시면 돼요. 자, 옆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코스 잘 고려해서 5-2번까지 해보세요. 5-2번까지. 자, 다음 거 보자. 자, 뒷페이지 6번. 자, 6번은요. 이거는 자, 이 색칠하는 건데, 색칠하는 거는 저는 딱 2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풀긴 해요. 2가지 유형. 자, 어떤 유형이 있냐? 자, 이렇게 생긴 유형이 있어. 그러니까 뭐 피아노 같은 유형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 순서대로 칠하는 게 있어. 이렇게 순서대로 칠하는 거는, 자, 여기다 이제 몇 개, 5가지 색을 칠하는 거야. 그러면, 자,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거 또는 제일 많은 면적에서 만나는 거 A부터 칠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순서대로 칠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가운데 막 이상한 거 칠하지 말고 밑에 있는 거는 순서대로 칠하면 돼.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A 몇 개? 5개. 자, B는 이거 칠했으니까 4개 칠할 수 있고요. C는 요거 2개 못 칠하니까 3개 칠할 수 있고, D는 요거 2개 못 칠하니까 3개. 그 다음 E도 요거 2개 못 칠하는 거니까 3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접한 것만 다른 색깔로 칠하는,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인접한 건 다른 색깔로 칠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되는 거야. 이걸 일자형이라 그래. 일자형. 제가 명칭을 한 건 일자형 이렇게 그림일 때는 그냥 순서대로만 정해가지고 칠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20 곱하기 27이니까 540이 돼요. 자, 근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몇 번이냐면, 네, 6-4번이요. 6-4번을 같이 보자. 6-4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저렇게 일자형이에요. 자, 6-1번도 일자형, 6-2번도 사실 일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자형으로 그냥 순서대로만 칠하면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6-3번도 일자형이고요. 근데 6-4번은 이렇게 대칭형으로 되어 있어요. 대칭형. 그러니까 어떤 게 대칭형이냐?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일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대각선에 있는 애가 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점으로 만나는 거.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대칭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딱 풀이가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나눠야 돼. 너희가 대각선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정할 거야. 내가 AC로 딱 구분을 지을게. AC. 그러니까 대각선에 있는 걸 기준해야 돼. AC가 같은 색일 때 한 가지랑 AC가 무슨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이렇게 총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대칭형일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대칭이 되어 있으면 대각선으로 된 것 중에 하나를 정해서 그 하나가 같은 색이거나 다른 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왜냐하면 AC가 같은 색이면 그러면 이제 같거나 다른 색이면 BD가 이제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이렇게 해버리면은 딱 케이스가 두 개가 구분이 돼가지고 AC 또는 BD로 놓고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AC가 같은 색인데 네 가지 색이잖아. 그러면 요거가 네 개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어. 그죠? 네 개 하나 칠했어? 그럼 B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세 개지. 같은 색이니까. D도 얘가 어차피 영향을 주지 않을까? 얘도 그냥 세 개 색 칠할 수 있어서 9, 4, 3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가 다른 색이면 얼마? 4 곱하기 3. 그러니까 4, 3 한 거야. 4, 3. 4, 3 해놓고 그럼 얘가 다른 색이니까 B는 몇 가지? 두 가지. D도 두 가지가 되는 거라서 4, 3, 12 곱하기 4가 되니까 볼이 8이 되는 거야. 두 개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니까 84가지다 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이거는 대칭 형태로 있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색칠한 건 딱 두 개야. 여기가 제일 까다로워. 일자 형태 아니면 대칭 형태 두 가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예전에 그 학교 시험에서 어디서 그렇게 나냐면 그 청주고등학교 이제 1학년 그 1학기 기말고사 때 요거 좀 어렵게 냈었어요. 요거 색칠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낸 적이 있었다. 청주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 자,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다 일자형이라서 요거만 잘 적어두면 되니까 지금 6-1번, 6-2번 풀어봐. 자, 이제 이거 지불할 수 있는 돈, 금액의 개수와 방법의 개수인데 그러니까 방법의 개수와 금액의 개수가 차이가 있어요. 금액의 개수 차이가 있다. 뭐가 차이가 있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 저 새끼도 왜 왔어? 자, 너 뭐 할라 했지? 방법과 금액이 다른데 뭐냐면은 얘가 방법은요 100원짜리를 내든 50원짜리를 두 개 내든 다른 경우야. 방법은. 근데 금액의 경우는 100원 내는 거나 50원짜리 두 개 내는 게 같은 경우로 되기 때문에 요건 좀 생각할 거리가 조금 많아지는 거야. 그럼 뭐 겹치는 걸 빼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풀이 방법이 이것도 정해져 있는 문제니까 좀 요거는 풀이 과정을 기억해서 하면 좋은데 물론 지금 기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기말고사 가서 이걸 기억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알고 있으면 그때 한 번 더 했을 때 맞다 쌤이 그때 알려줬던 거 하고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방법부터 설명할게. 방법은 내냐 안 내냐야. 뭐라고? 내냐 안 내냐야. 그죠?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를 내냐 안 내냐. 그죠? 50원짜리는 두 개 있으니까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는 거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10원짜리는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네 개 내는 거 있으니까 5가지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다 곱하게 되면 왜냐면 이게 서로 다른 케이스니까 곱해줘야죠. 그래서 30가지야. 근데 보니까 문제에서 빵원 내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안 내는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총 1을 뺀 29가지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인데 금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바꿀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면 내가 50원짜리로 100원을 대체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금액 같은 경우는 내가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서 계산해도요. 금액의 차이는 없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지금 100원, 50원이 서로 막 바뀌는 거 생각하기 힘드니까 아예
50원짜리 4개로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인 거야. 이해돼요? 어차피 금액이니까 100원짜리를 하나를 내나 50원짜리 2개를 내나 똑같은 경우니까 아예 50원짜리를 다 환전을 해서 내는 금액도 경우가 바로 금액의 수랑 똑같아진다 그 뜻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자동으로 그냥 50원짜리 2개 내는 게 뭐 50원짜리 지금 좀 2개밖에 없으니까 50원짜리 뭐 3개 이상 내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50원짜리 2개가 100원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50원짜리를 바꿔서 요걸로 이제 금액의 수는 빵 1, 2, 3, 4 빵 1, 2, 3, 4니까 5 곱하기 뭐 5, 25가지 해서 빵원 내는 거 한 가지 빼서 24가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쌤 그럼 얘기할 거예요. 쌤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냥 차라리 싹 다 10원짜리를 내려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바꿀 수 있는 체인지가 가능한 금액이 있을 때만 그 단위까지 내리면 돼. 얘는 10원짜리 4개밖에 없으니까 50원짜리를 하나도 못 바꿔 먹잖아. 그지? 그래서 10원짜리 내릴 필요가 없고요. 바꿀 수 있는 금액으로만 내려서 생각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7-1, 7-2번 요거 2개 해볼게요. 그 아까 얘기한 거 있어. 서로 다른 3개가 서로 다른 거 고른 거 몇 개? 2개. 4개가 서로 다른 거 고른 거 몇 개? 9개. 5개가 서로 다른 거 고른 거 44개. 44개. 외워놔. 네. 자, 그래서 8번에 9개. 그죠? 4명이니까. 4명이 서로 다른 거니까.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막뭐 변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 아까 전에 내가 노가다 했잖아. A, B, C, D 해가지고 얘네가 서로 다른 걸 채점하는 거니까 애초에 A가 채점할 수 있는 건 B, C, D 3가지가 생기는 거고 그 안에 이렇게 생기는 거라서 9개밖에 안 생겨요. 그럼 8-1번 몇 개 했어? 그냥 이게 막 5명이잖아. 44개. 그 다음 8-2번은 내가 지금 해볼 거예요. 이건 조금 달라서 좀 달라서 그냥 좀 조건이 조금 추가됐죠. 그러니까 8-2번을 볼 건데 자 보면은 자 1, 2, 3, 4, 5가 적혀 있는 카드를 A1, A2, A3, A4인데 여기 1, 2, 3, 4, 5에 거기다가 2번 카드는 A3에 넣고 그럼 2번 카드는 A3니까 여기에 A3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나머지 뭐 남았어? A2, A1, A2, A4, A5가 있는 거야, 그지? 얘네들이 자기의 숫자가 안 돼야 된다는 거야, 자기 숫자. 이제 이건 좀 케이스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노가다를 좀 해야 되는 거야. 여기 뭐가 올 수 있니? A2가 오거나 A3가 오거나 A4구나. A4가 오거나 A5가 온다라고 놓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긴 누구 올 수 있어? 이제 A1도 올 수 있고, 그지? 여기 그냥 여기 이렇게 따로 뺄게. A1 오거나 A4가 오거나 A5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지? 여기서 좀 헷갈려 이제. A1, 2, 3 썼으니까 A5, A4가 오는 거고 2, 4 썼으니까 3, 5 남았죠? A5, A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은 2, 5 썼으니까 1, 4다. 여기 지금 1을 안 썼지? 여기가 A1. 헷갈린다. 나도 헷갈린다. 와우. 그 다음 1, A1, A4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A4를 쓰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건 A1, 그 다음 A2도 올 수 있나? A2 올 수 있고 A5 올 수 있죠. 그죠? 1, 4 썼으니까 A5, A2 그 다음은 2, 4 썼으니까 1, 3 쓸 수 있지? 그럼 A1, A3 여기 하나 더 생기네. A3, A1 이렇게 생기네. 아니구나. 아이씨. 이렇게. 우와. 좋았어. 너희 비둘기 시켜 이거 너 나한테 다 걸렸어. 정막이야.
아! 너안 피해? 쟤안 피해. 오. 아우. 아, 진짜 아깝다. 스나이퍼 다. 그러면 채널명 비스박. 비둘기 스나이퍼 박. 괜찮아. 비스. 자, 일단 요거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A5가 되면 뭐 올 수 있냐? 얘가 A1, A2, A4까지 올 수 있는 거지. 그지? A1이 오면 2사죠, 2사. 그럼 A2, A4가 되고요. A2가 오면 A1, A4니까 A1, A4. 그지? A4가 오면 얘가 A1, A2 또는 A2, A1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11개가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기가 외우는 거 말고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알았지? 화이팅. 웽. 여기까지 하자고? 그 말 알아듣겠어요. 근데 밑에 거 혹시 풀 거 없냐? 뭐 안 나갈 거야. 야, 근데 밑에 거 그 8-3번은 쉬워요. 8-3번은 그냥 외운 대로 하면 되고, 야, 8-4번 이거 좀 어렵겠다. 요것도 좀 노가다 해봐야 돼. 그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지금 일단 문제 풀어 얘들아. 시간 좀 남았으니까 어차피 392쪽까지 해오면 돼요. 문제 풀어봐. 근데 대각선 칠하는 문제가 없다 야. 다른 거 안 나와 있네. 대칭형 칠하는 것도 한번 냈으면 좋겠는데 없다 야. 17번에 있다. 17번에. 이거 17번 한번 볼게. 요거 394쪽에 17번 있거든. 이거는 뭐부터 A부터 칠하는 게 맞아. A부터 칠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칠하는 거는 BD가 같은 색 또는 BD가 다른 색의 두 가지를 놓고 푸는 거야. 이해되지? BD 같은 색 또는 BD 다른 색. 아니면 C2로 해도 돼. 너 맘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BD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D가 같은 색 또는 BD가 다른 색의 두 가지 놓고 풀면 돼. 아까 여기처럼 여기서 BD가 같은 색, BD가 다른 색. 근데 A부터 칠해야 돼. BD부터 칠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A부터 칠하고 BD가 같은 색 또는 BD가 다른 색 이렇게 나가서 풀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쉬면 되고 19번은 그냥 순서대로 칠하면 되는 거라서 그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제 풀어봐요.